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국내 증시도 뉴욕 증시만 같았으면 좋겠는데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흐름이었더라고요. 일단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라든지 이슈 한번 짚어주세요. 분위기는 좋죠, 사실. 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고 AI라든지 아니면 기술주 위주의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국내 시장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계속적인 상승이 나옴에 따라서 의견은 또 다시 갈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는 더욱더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제 이제 CNBC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견고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해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결국은 미국 증시를 더욱더 상승을 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CT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 정상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올 것으로 상당히 우려감이 높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미국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연착륙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는 인플레이션 정상화 과정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것이 결국은 이 미국 증시에는 도움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보도라든지 의견을 제시를 하는 쪽도 있고요. 반대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 JP 모건 쪽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이제 이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만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네.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면서 이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 서프라이즈가 꼭 주가 상승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상치보다 실적이 더욱더 잘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1%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 이 점을 봤을 때는 이 주가의 상승세가 더욱더 많은 부분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놀랄 만큼 잘 나와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구체화적인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 S&P 500이 5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EPS라는 것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될 거고 이 S&P 500 기업의 이 평균적인 EPS가 $240를 사실상 이제 넘어서야지만 그런 부분이 더욱더 이제 추가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EPS의 추정치 합을 보게 되면은 $242에서 $244니까 더욱더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이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주가에 대한 수준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 올라와 있고 그리고 기대치도 그만큼 높아 있는 만큼 그 기대치를 계속적으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성장도 눈에 보여야지만 사실상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올 한 해에 계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가져올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제 이번 주부터 빅테크에 대한 실적이 나오게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먼저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시 자체는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 분위기를 보면은 연준 쪽에서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들을 계속 좀 내놓더라고요.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이야기는 없는 상황인데 다음 주 FOMC까지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의견들이 많이 나누어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패드워치에 대한 확률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될 텐데 사실상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은
때는 연준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데이터 디펜던시라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의 기조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 만큼에 대한 경제 지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인다는 것이 사실상 그 전에 정책 기조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될 거고 그만큼의 불확실성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연준이 계속적으로 진짜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강하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나마 지금 보게 되면 톤앤톤 정도로 보게 됐을 때는 예전에는 우리 사실상 금리 인하 별로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2% 잡히면 우리 기준금리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톤도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도비시해진 부분이 있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힌트를 일부씩 얻어내는 거니까 정말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3월 달에 금리 인하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6월 달이라든지 이런 쪽에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가 확실히 우리 눈앞에 많은 부분 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애플인데요. 그래도 애플이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 물량도 사전에 좀 잘 팔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해볼까요? 애플이 사실 연초부터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그쵸? 많았어요. 네. 예, 아이폰 15 판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꺾이게 되고 이에 따라서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도 있었었고 네. AI 관련돼서도 사실상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주가의 상승 동력을 많은 부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나마 이 비전 프로라는 새로운 이제 이런 이 IT 기기가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우려감 대비는 훨씬 더 사전 판매에 대한 부분이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이런 사전 판매는 이미 종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2월 2일 날 원래는 받기로 되어 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3월 8일까지도 이제 지연이 되게 되는 그만큼 수요를 많은 부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이 비전 프로가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네.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이 수요가 있었다는 것이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기여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러한 이제 기대감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고 실적 발표를 함에 있어서도 이제 비전 프로에 대한 판매 추이라든지 판매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 1일 날 애플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에버코어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TF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전 프로가 일단은 사전 판매에 대해서 반응 자체는 좋았었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반응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가 아직은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투명한 부분 자체가 보다 더 확실해지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이제 월가의 IB들도 긍정적인 톤으로 더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이 애플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전 프로가 있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갤럭시 S24가 이제 출시가 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저 역시도 S24 관련돼서 한번 보고 왔어요. 보고 왔었는데 확실히 긍정적인 면과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통역이라든지 번역 관련돼서 아직 개선돼야 될 점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라든지 그 기대감을 통해서 문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 그리고 사전 판매에 대한 부분도 나쁘지 않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갤럭시 S24에 대한 이런 새로운 폼팩터 이런 부분이 결국은 IT 기기에 대한 수요를 증진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일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요 근래 더욱더 긍정적인 주가에 대한 흐름이 나오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게 되고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돼서도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관련된 종목들에 더욱더 퍼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S24 관련돼서도 더욱더 긍정적인 이런 파급력이 나올 테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국내에 있어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기기가 출시되고 성능도 괜찮다면 분명히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관련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 보면은 요즘 뭐 투자 글로벌 IBD 측에서도 이 투자 의견이라든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 관련돼서는 사실 많은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그 두 가지의 정책이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광고 관련된 이제 요금제 출시한 것과 이제 이 계정 공유 관련돼서 단속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때부터 주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실적을 내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적 관련돼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다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룹 캐피털보다도 이제 이 CT에서 보게 되면은 이 가입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만큼 넷플릭스 관련돼서 주가가 많은 부분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장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차가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이 바이사이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바이사이드에서 가입자에 대한 순증이 4분기 때 1000에서 1100만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만약 이걸 충족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쇼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하나 얘기를 한 것은 실적 관련돼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게 될 텐데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제 관련돼서 정말 얼마만큼이나 이 광고성 요금제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계정 단속에 대한 경과가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러한 이제 OTT 관련돼서 선도적인 입지를 계속적으로 다져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고 사실상 이제 이러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가 가격이 계속적으로 인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양한 OTT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이런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했던 것이 요 근래는 더욱더 내가 많이 보고 더 의미가 있는 이런 OTT 업체를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만 이제 이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디즈니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봤었었는데 네. 이제는 유튜브랑 넷플릭스밖에 구독을 안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많은 이제 시청자 분들께서도 뭐 동일하게 생각을 하실 부분일 테니까 아마도 선도적인 지위에 있는 업체들이 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넷플릭스 관련돼서 내가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실적 발표한 이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 실적 발표 있는 게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뭐 소확개미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보니까 오늘 전기차 종목들이 다 엇갈렸네요. 테슬라는 또 빠지고요. 일단은 중소형 업체들은 좋아요. 오늘 중소형 네. 업체들은 그래도 3에서 한 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종목들은 썩 좋지만은 못했습니다. 네. 테슬라도 한 2% 남짓한 하락이 나오게 되고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하게 되면 좋지 못하는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사실상 이 허츠가 이 전기차 관련돼서도 3분의 1을 다시 한 번 더 내연기관으로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확실시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요 근래 이제 또 하나 나오게 되는 것은 미국의 대선이 올해 있게 되잖아요. 그쵸. 이 미국의 대선이 있기 전에 공화당의 경선 후보의 레이스가 있게 될 거고 민주당의 레이스가 있게 되는데 민주당은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별 후보가 많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리고 다른 후보가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승리를 하게 됐었잖아요. 그쵸.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승리를 하게 되면 IRA 관련돼서 수혜를 받았던 이러한 이제 보조금들이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과도 계속적으로 연계가 많이 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줄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대선이 더욱더 11월로 가게 되면
되면서 더 많이 이슈화가 되고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게 네.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 지지도가 더욱더 높아지면 높아지게 될수록 더 이런 부분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기업들까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 급락이 있었던 게 또 길리어드가 10% 넘게 밀렸더라고요. 임상 실패됐던데요. 네, 블룸버그에서 나온 내용이었었는데 이 트루밸리라는 ADC 관련된 치료제예요. 그 임상 3상 관련돼서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 대상으로 한 임상이 이 생존율 향상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라는 이제 결과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한 10% 정도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 약 자체가 사실상 비소세포 폐암에 적응증을 더욱더 확장을 시키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 전에 이미 유방암이라든지 아니면 방광암 관련돼서 사용 승인이 나서 이미 처방이 되고 있었었는데 이것을 비소세포 폐암으로 더욱더 적응증을 확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네. 이 정도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ADC 관련돼서는 트로벨리도 있기는 하겠지만 더욱더 유명한 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신교의 이 N02가 훨씬 더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반사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상 언급이 되게 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장중에는 그래도 상승폭을 좀 키웠었는데 장 막판 보니까 사실상 아스트라제네카도 1% 남짓한 상승으로 끝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DC 치료제 자체가 올 한 해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아마도 더욱더 N02에 관련된 시장적 지위가 공고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 관련돼서 ADC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은 레오캠 바이오입니다. 그쵸, 레오캠 바이오도 얼마 전에 이제 이 M&A 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이 더욱더 한 번 더 커졌던 부분이 있게 됐는데 어쨌거나 이 레오캠 바이오가 ADC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을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적응증에 대한 부분이 확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레오캠 바이오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오늘 레오캠 바이오는 우리가 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올랐었는데 특징 종목들 간략하게만 좀 알려주세요. 네, 워낙 이쪽 섹터가 요즘 강해가지고 그쵸. 계속적으로 이제 종목별로 더욱더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오늘은 웨스턴 디지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모건스탠리에서 나온 이제 의견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매물 시장에서 낸드 가격에 대한 부분이 QQ 기준으로 20% 정도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부분 웨스턴 디지털의 실적을 빠르게 좋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사실 모건스탠리에서 반도체 섹터 관련돼서는 그 이전 토픽이 엔비디아였거든요. 네. 근데 이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한다. 토픽에 대한 교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웨이턴 디지털이 더욱더 전일 시장에서는 주목을 많은 부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있어서도 사실상 보게 되면은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보다 더 반짝반짝한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는데 맞죠? 그런 부분이 이제는 메모리 시장에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조금씩은 기회로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도 그런 분위기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도 호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출발은 좀 어떨지 그리고 볼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강보합권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 대비 국내 시장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쵸.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지만 수급적으로 이동에 대한 부분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상당히 예상을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많이 몰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높은 수익률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팔로우업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아까도 이제 비전프로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전프로 관련돼서는 사실상 뉴프렉스가 뚜렷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VR 기기 관련돼서 메타와 예전부터 이제 FPCB를 이제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사실상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갤럭시 S24와 이제 관련돼서 예전에 뉴프렉스가 FPCB를 삼성 쪽에 납품을 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봐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집중도가 높아진 기업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많은 부분 나오다 보니까 분할 매수로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한 번 상승이 다시 한 번 더 높게 나왔을 때는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하게 나오게 되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세의 연속성을 이용한 신투자 전략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